1998년 12월 서울 서초동의 한 전셋방.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잿빛이었습니다. 눈이 올 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그런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방 안은 냉골이었습니다. 보일러를 아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한소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 앞에는 장부 3권과 계산기 1대, 그리고 공책 1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은 차가웠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고 숫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57억 3천만 원. 남편 이정우가 운영하던 중견 기계회사가 남긴 빚의 총액이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녀의 삶은 평범했습니다. 아니, 평범 이상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서 살았고 아이들은 좋은 학원에 다녔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회사는 견조했습니다. 20년을 함께 일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IMF는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거래처들이 줄줄이 부도를 냈고 회사는 하루아침에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냉정했습니다. 보증을 섰던 남편은 개인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고 가구들은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방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를 감싸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끔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인지 추위에 떠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소연은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면 무너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대신 장부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채권자 명단, 변제 일정, 우선순위, 남은 자산 목록.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녀는 하나하나 검산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소연아.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소연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울어봤자 빚이 줄어드나요? 후회한다고 채권자들이 기다려주나요?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소연은 다시 장부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공책 첫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눈물이 해결한 건 없었어. 이제부터는 숫자로 버텨야 해.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뒤였습니다. 한소연은 작은 부엌에 서서 라면을 끓였습니다. 냄비 속에서 면이 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밖에서는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에 하얀 눈송이들이 부딪혔다가 녹아내렸습니다. 한소연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대신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감정 대신 숫자를, 후회 대신 계획을, 절망 대신 계산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소연은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장부를 펼쳤습니다. 계산기를 켰습니다. 공책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적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 정확하게. 창밖의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소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출발한 흔들리지 않는 여자의 첫걸음이었습니다. 2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가을 서울 한강변의 아파트. 한소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한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잔잔했습니다. 해질 무렵의 빛이 수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7억의 빚은 모두 갚았습니다. 15년이 걸렸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고 밤에는 부동산 경매를 공부했습니다. 작은 원룸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매입하고 되팔았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판단했습니다. 확신이 서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빚을 다 갚은 뒤에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파트를 샀고 저축을 했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 통장에는 12억 원이 있었습니다.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남편 이정우는 병중이었습니다. 5년 전 뇌졸중이 왔고 지금은 요양병원에 있었습니다. 말은 어눌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한소연은 일주일에 2번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와 나란히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많은 말은 나누지 않았습니다. 딸 이유진은 35이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팀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재미있다고 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날도 유진이 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고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진은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이야기, 후배 이야기, 상사 이야기. 한소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요즘 투자 같은 거 하세요? 유진이 불쑥 물었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금이랑 적금만 해. 안전하게. 요즘은 다들 코인도 하던데요. 코인? 한소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코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뉴스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박을 터뜨렸다는 이야기, 또 쪽박을 찼다는 이야기. 도박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즘은 기관도 투자해요. 나스닥 상장사들도 보유하고 있고요. 예전처럼 그냥 투기만은 아니에요. 유진은 스마트폰을 꺼내 몇 가지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한소연은 천천히 읽었습니다. 블록체인, 탈중앙화, 스마트 컨트랙트. 낯선 단어들이었습니다. 한번 공부해 보세요. 엄마 스타일이랑 맞을 수도 있어요. 숫자 보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유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소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고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가상자산, 비트코인, 블록체인. 수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그때처럼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모르는 단어, 이해되지 않는 구조, 궁금한 점들.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다음 날부터 한소연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한강을 따라 걸었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코인 백서를 읽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었지만 번역기를 돌려가며 읽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발행량, 유통량, 거래량, 보유자 분포. 이건 숫자잖아. 한소연은 생각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구조였습니다. 소문이 아니라 데이터였습니다. 부동산 경매를 공부할 때와 비슷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읽듯이 코인의 구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소연은 작은 금액으로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1,000만 원. 통장 잔액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잃어도 괜찮은 돈이었습니다. 그녀는 결제 인프라 기반의 코인 하나를 골랐습니다.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실사용처가 있었고 파트너사가 많았고 온체인 활동이 꾸준했습니다. 커뮤니티에 과장된 기대가 아니라 실제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긴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비했고 계산했고 기록했습니다. 석 달 후 수익률은 30%였습니다. 한소연은 절반을 매도했습니다. 원금을 회수하고 나머지는 보유했습니다. 잃을 게 없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공책에 적었습니다. 매수 이유, 매도 이유, 배운 점. 그날 밤 그녀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뭔가 새로운 거 시작했어.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코인이라는 거 어렵긴 한데 재미있어.
남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한소연은 그 표정을 오랜만에 보았습니다. 조심해서 할게. 무리하지 않을게. 괜찮아. 당신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목소리는 어눌했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녀는 다시 공책을 폈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시 배울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강물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소리 없이 한소연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부 목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두 번째 시작이었습니다. 2021년 봄 상승장이 시작되었습니다. 한소연의 계좌는 5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동안 차근차근 쌓아 올린 결과였습니다. 그녀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손실 제한, 현금 보유. 감정보다 숫자를, 소문보다 데이터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뉴스마다 코인 이야기였습니다.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사람들이 코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루에 2배씩 오르는 코인들이 있었습니다. SNS는 수익 인증으로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났습니다. 최미라. 같은 동 3층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40대 중반, 화려한 옷차림을 좋아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 한 선생님. 미라는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코인 하세요? 한소연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요. 저는 요즘 대박이에요. 진짜 대박. 작년에 넣은 돈이 벌써 10배예요. 미라는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수익률 그래프가 가파르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코인 있는데 완전 핫해요. 단톡방에서 다들 난리예요. 이번 주에 대형 거래소 상장 확정이래요. 최소 3배는 간대요. 어떤 코인인데요? 메타버스랑 NFT 관련된 건데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르겠고요. 근데 단톡방에 전문가들이 다 추천하더라고요. 저는 어제 5천만 원 넣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췄습니다. 미라는 웃으며 내렸습니다. 한 선생님도 해보세요. 이런 기회 놓치면 후회해요. 문이 닫혔습니다. 한소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집으로 들어와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미라가 말한 코인을 검색했습니다. 온체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실제 사용량은 거의 없었습니다. 백서는 추상적이었습니다. 개발팀 정보도 불분명했습니다. 이건 투자 대상이 아니야. 한소연은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후였습니다. 미라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 제가 말했던 코인 완전 대박 났어요. 벌써 4배 올랐어요. 저 2억 벌었어요. 2억. 미라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거래소 상장 전이라 더 오를 거래요. 빨리 들어가세요. 한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억. 일주일에 2억. 머릿속에 숫자가 맴돌았습니다. 자신의 원칙으로는 3년 동안 쌓아 올린 수익이었습니다. 그런데 미라는 일주일 만에 벌었습니다. 내가 너무 신중한 건가?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동안 기회는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한소연은 단톡방에 가입했습니다. 코인 대박 정보방.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채팅은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 상장 확정, 최소 10배, 내부 정보 입수, 대형 파트너사 공개 임박. 지금 안 사면 평생 후회함. 한소연은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수익 인증 사진들이 줄지어 올라왔습니다. 모두 같은 코인이었습니다. 미라가 말했던 그 코인. 한 번만. 한소연은 생각했습니다. 한 번만 해보자.
원칙은 나중에 다시 지키면 돼. 그녀는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50억 원. 계좌의 전부였습니다.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멈추지 않았습니다.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체결되었습니다. 이틀 후 가격은 30% 올랐습니다. 한소연은 흥분했습니다. 15억 원의 수익이었습니다. 단톡방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더 오른다. 절대 팔지 마라. 상장까지 이틀 남았다. 대박 온다. 그녀는 팔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가격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0% 하락. 한소연은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단톡방에서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조정은 당연한 거다. 곧 반등한다. 약손들 털어내는 거다. 버텨라. 그녀는 버텼습니다. 나흘째 가격은 반토막이 났습니다. 한소연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단톡방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기다. 먹튀다. 거래소 상장 취소됐대. 개발팀 잠적했다는 소문. 5째 날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한소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좌 잔액은 20억 원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30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자책이 밀려왔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단톡방 사람들에게, 미라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밤이 되었습니다. 한소연은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으로 갔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은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난간에 손을 올렸습니다. 3년이 날아갔어. 3년 동안 쌓은 게 하루 만에. 눈물이 났습니다. 20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방 속에서 무언가 만져졌습니다. 공책이었습니다. 그녀는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써온 그 공책이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눈물이 해결한 건 없었어. 이제부터는 숫자로 버텨야 해. 20년 전 57억 빚더미 앞에서 적었던 문장이었습니다. 한소연은 천천히 펜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탐욕은 확신의 얼굴을 하고 온다. 손은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한소연은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너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2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기록으로 버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소연은 일어났습니다. 머리는 무겁고 몸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침대에 누워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한강으로 갔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강물에 붉은 빛이 번졌습니다. 산책로에는 사람들이 걷고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 자전거 타는 사람,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 한소연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면서 생각했습니다. 30억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20억은 남았습니다. 20년 전에는 마이너스 57억이었습니다. 지금은 플러스 20억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돼. 처음처럼. 편의점에 들어가 커피를 샀습니다. 따뜻한 종이컵을 손에 쥐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쓰면서도 달았습니다.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의 원칙. 1. 검증하지 않았다. 2. 원칙을 버렸다. 3. 남의 말을 믿었다. 4. 욕심이 판단을 흐렸다. 한 줄 한 줄 적으면서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다시 세우는 원칙. 1. 분할 매수, 분할 매도. 2.
손실 마이너스 3% 컷. 3. 현금 비중 30% 유지. 4. 모르는 코인 절대 금지. 5. 온체인 데이터 매일 점검. 적고 나니 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단톡방을 나갔습니다. 알림을 껐습니다. SNS도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직 데이터만 보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루틴이 생겼습니다. 새벽 5시 기상, 한강 산책일 시간, 커피 한 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온체인 유출입량, 펀딩 비율,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거래량 변화, 숫자들을 엑셀에 정리했습니다. 그래프로 만들었습니다. 패턴을 찾았습니다. 감정은 배제했습니다. 가격이 오르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내리면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록했습니다. 분석했습니다. 판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계좌는 22억이 되었습니다. 작은 수익이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한소연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딸 유진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요즘 어때요? 요양병원 갔다 왔어요? 응, 어제 다녀왔어. 아빠 어떠셨어요? 괜찮으셔. 요즘 표정이 좋아지신 것 같아.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코인은 괜찮으세요? 요즘 시장이 안 좋다던데. 한소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30억을 잃은 이야기를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조심히 하고 있어. 무리하지 마세요. 엄마는 이미 충분히 잘하고 계세요. 유진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한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전화를 끊고 그녀는 공책에 적었습니다. 무리하지 말 것. 충분히 잘하고 있음을 기억할 것. 1년이 지났습니다. 계좌는 35억이 되었습니다. 한소연은 여전히 원칙을 지켰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소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다시 회복했어.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작년에 큰돈 잃었거든. 30억? 한순간에 날렸어. 남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한소연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괜찮아. 다시 일어났어. 원칙으로 돌아갔어. 지금은 다시 35억이야. 대단해.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해. 한소연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참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20년 전에 당신이 그랬잖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남편도 웃었습니다. 어눌하지만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계좌는 500억을 넘어섰습니다. 한소연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아파트였습니다. 옷도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명품 가방도 사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미라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미라는 수척해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은 없었습니다. 한 선생님, 미라는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 그때 코인 다 날렸어요. 한소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5억 넣었는데 다 사라졌어요. 한 선생님은 괜찮으세요? 저도 잃었어요. 한소연이 대답했습니다. 많이 잃었어요. 근데 다시 시작했어요. 어떻게요? 원칙으로 돌아갔어요. 욕심을 버렸어요. 그리고 매일 기록했어요.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한소연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다시 시작하세요. 천천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한소연은 창가에 섰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재능이 아니다. 습관이다. 매일 조금씩 기록하면서 적고 나서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욕심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평정이었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움직였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변했습니다. 그러나 한소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부는 돈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라는 것을. 10년이 흘렀습니다. 2031년 가을 한소연은 일흔이 되었습니다. 계좌 잔액은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일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한강을 걸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데이터를 기록했습니다. 아파트도 그대로였습니다. 옷도 수수했습니다. 외식도 자주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데 왜 안 쓰세요? 한소연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이게 편해요. 그녀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45이 된 딸은 여전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최근 부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엄마, 제가 하나 여쭤봐도 돼요? 그래, 말해봐. 유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는 돈이 많아지고 나서 행복해지셨어요? 한소연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행복해졌다기보다는 평온해졌어. 평온요? 응. 돈이 많아서 평온한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아서 평온한 거야.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소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1998년에 57억 빚더미 앞에 섰을 때 나는 무너질 뻔했어. 근데 기록하기 시작했거든. 숫자를 적고 계산하고 계획 세우고 그게 날 붙들어줬어. 2021년에도 그러셨죠? 30억 잃었을 때. 한소연은 놀라서 딸을 보았습니다. 알고 있었어? 알았죠. 그때 엄마 표정 보면 알 수 있었어요. 근데 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지켜봤어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전 평생 엄마처럼은 못 살 것 같아요. 한소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도 할 수 있어. 흔들리지 않는 건 재능이 아니라 습관이야. 매일 조금씩 기록하고 감정 대신 숫자를 보는 거야.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다음 날 한소연은 결심했습니다. 사회복지재단에 500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IMF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 빚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변호사와 회계사를 만났습니다.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500억 원이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전화했습니다. 한소연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돈으로 수천 가정을 도울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잘 쓰세요. 급하게 쓰지 마시고 진짜 필요한 곳에 쓰세요.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소연은 공책을 펼쳤습니다. 나눔. 2031년 10월 15일. 500억 기부. 마음이 평온하다.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남편 이정우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15년 전보다 더 수척해졌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한소연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돈 500억 기부했어.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많이 줬네. 응. 근데 괜찮아. 우리한테 필요한 건 다 있어. 남은 돈으로도 충분해. 남편이 손을 뻗었습니다. 한소연은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남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내가 무너뜨린 걸 당신이 다시 세웠어. 혼자 아니었어.
당신도 있었고 유진이도 있었어. 그리고 한소연은 잠시 멈췄습니다. 숫자가 있었어. 기록이 있었어. 그게 날 지켜줬어.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소연은 거실 창가에 섰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황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강물은 천천히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1998년 12월 서초동 전셋방에서 적었던 문장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해결한 건 없었어. 이제부터는 숫자로 버텨야 해. 33년 전의 글씨였습니다.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빈 페이지였습니다. 한소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나는 번 게 아니다. 그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웠을 뿐이다. 돈은 숫자다. 진짜 부는 평정이다. 감정보다 기록이 강하고 욕심보다 원칙이 강하다. 나는 오늘도 흔들리지 않았다. 내일도 그럴 것이다. 적고 나서 그녀는 공책을 덮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빛이 노트 위에 반사되었습니다. 황금빛이 종이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한소연은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두려움도 욕심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평온만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살랑거렸습니다. 공책 페이지가 바람에 넘어갔습니다. 33년의 기록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절망의 숫자, 희망의 숫자, 탐욕의 숫자, 평정의 숫자, 모두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한소연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TV는 켜지 않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컵을 닦고 접시를 닦고 싱크대를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온체인 유출입량, 펀딩 비율,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 숫자들을 기록했습니다. 33년 전과 같은 루틴이었습니다. 변한 건 숫자뿐이었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절망에서 평정으로. 한소연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일도 새벽에 일어날 것입니다. 한강을 걸을 것입니다. 커피를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할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흔들리지 않으면서 그녀는 불을 껐습니다. 침실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이것이 한소연의 이야기였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법을 배운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돈이 아니라 마음을 지킨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든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강물은 오늘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